자, CE 증폭기, Common Limit Amplifier의 다양한 측면을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 복습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그 CE 증폭기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바이어스를 계산해야 됨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바이어스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액티브 모드가 있고, 세츄레이션, 컷오프 모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증폭기로 쓰려면 이 바이어스는 액티브 모드 쪽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모드를 잡기 위해서 RB1, RB2, RC, RE 저항을 각각 우리 설계 지침에 맞게 변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VCC를 5V 걸었다고 하면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2.5V가 되게 맞추었고,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도 약 1mA 이상이 되도록 우리가 설계를 맞추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CE 증폭기가 액티브 모드에 있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커패시터를 베이스하고 컬렉터, 그러니까 베이스가 입력이 되겠고요, 컬렉터가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입력으로 이 테베넨 등가 회로에 해당하는 V인과 RS로 입력을 인가를 해주고요, 출력으로 RL 쪽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는 우리가 AC 전압 이득, 그러니까 교류에서 우리는 이제 100kHz를 목표로 삼았는데요. 자, 100kHz에서 이 증폭기가 동작했을 때 전압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관찰을 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2m 쪽의 커패시터, 우리가 바이패스 커패시터로 불렀는데, 이 커패시터가 없는 경우는 증폭도가 상당히 낮았고요, 입력 대비 출력 전압 이득을 봤을 때 7dB 정도밖에 안 됐는데, 2m 쪽의 커패시터인 이 바이패스 커패시터를 2m에 연결했을 때 이 전압 이득, 입력 대비 출력 전압 이득이, 자, 우리 입력은 여기를 정했는데요. 입력 대비 출력 전압 이득이 약 31dB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큰 증폭도를 얻었습니다. 이 외에도 실제 증폭기를 제대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입력단에서 바라본 입력 임피던스, 출력단에서 바라본 출력 임피던스를 우리가 각각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해서 가장 좋은 거는, 자, 우리가 입력에는 소스 저항 55ohm과 G인이 똑같으면 가장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트랜지스터의 출력 임피던스, 요 값을 봤을 때 RL하고 같으면 좋은 거고, 요 RL이 저항이 아니고 만약에 복소수라고 하면 칸주 기수로 같아야 됩니다. 그 실수부는 같고 허수부는 정반대. 그러니까 허수부 부호가 반대가 되면 직렬로 합쳤을 때 허수부에 해당하는 리액턴스 값이 상쇄가 되겠죠. 이 부분 우리가 필터에서 살펴봤는데, 필터에서도 임피던스를 봤을 때 리액턴스 부분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공진에 일어난다고 했고, 공진에 일어났을 때 전압이 가장 크게 생겼죠. 그거랑 이제 비슷한 특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ommon Emitter Amplifier를 상당히 많이 다양한 측면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Common Emitter Amplifier를 보면, 자, 입력이 있고, 입력은 베이스에서 들어가고요, 출력은 컬렉터, 그 다음에 공통단자는 이미터, 이미터니까 Common Emitter Amplifier라고 해서 공통 이미터 증폭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 이미터 증폭기인 경우는 전압 이득도 굉장히 크고 전류 이득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전력 이득이 되잖아요. 전력 이득도 상당히 크게 이제 키울 수가 있는 굉장히 유용한 증폭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증폭기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라고 보면 쉽고요. 이 CE 증폭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다른 변형된 증폭기도 쉽게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 증폭기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 쓰는가 하면 초단에, 그러니까 입력에서 가장 가까운 증폭기를 초단,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증폭기라고 해서 초단 증폭기를 하는데 First Stage Amplifier 쪽에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Common Emitter Amplifier를 사용을 해서 일단 작은 전력을 굉장히 크게 키워줍니다. 그래서 초단 증폭기의 목표는 전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이 키워졌으면 그걸 이용해서 좀 더 증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만약에 수신된 신호라고 하면 변조가 걸려 있으니까 이 변조를 복조해서 원래 베이스밴드라고 하는 기저대역 쪽으로 이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사용할 때 우리가 쓰는 가장 먼저 그 다음에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증폭기 구조가 C 증폭기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 C 증폭기를 배우면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증폭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공통단자가 이미터인 거 우리가 한번 봤는데 컬렉터인 것도 있고 베이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름에 따라서 CB 증폭기, CC 증폭기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한번 설계해 볼 거는 Common Collector Amplifier를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이 Common Collector Amplifier는 이름을 이제 CC 증폭기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자, 얘는 이름이 이미터가 그 전압값을 입력을 따라간다고 해서 emit follow라고 붙입니다. emit follower. 그러니까 follow는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터를 따라가는 증폭기입니다. 그럼 뭔 말인가 하면 자, 내가 입력에 신호를 넣습니다. 입력에 신호를 넣으면 우리가 출력은 컬렉트 쪽에서 뽑았는데 이번엔 컬렉트 쪽에서 뽑지 않고 이미터 쪽에서 뽑아요. 근데 이미터 쪽에서 뽑을 때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는 다이오드가 있죠. 다이오드가 있고 얘는 전압이 거의 0.7V로 걸리는데 이건 DC일 때 이야기고 AC가 되면 100kHz 성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베이스 부분과 이미터 부분을 보면 0.7V 차이가 나지만 이건 DC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 100kHz라는 떨림 입장에서 보면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베이스에 있는 전압이 이미터에 있는 전압과 똑같아집니다. 0.7V는 DC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전압과 이미터 전압이 같아지기 때문에 자, 베이스는 여기서 뭘로 적용했나요? 베이스는 입력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해 왔던 C 증폭기하고 똑같이 입력은 베이스로 들어갔는데 이제 뽑아내는 출력이 이미터로 뽑아내는 거고요. CE 증폭기에서는 컬렉터로 뽑아냈을 뿐입니다. 근데 이 이미터가 베이스 전압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입력으로 넣었던 베이스 전압이 출력인 이미터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우리가 계산해 보면 전압 증폭을 못합니다. 전압 증폭은 못하고 오히려 전압이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만 중심으로 보면 이미터 팔로우를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미터 팔로우는 왜 사용하는가 하면 전류 증폭도가 크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더라도 베이스로 흐르는 전류 대비해서 이미터로 흐르는 전류는 거의 베타배만큼 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타는 100에서 한 300 사이니까 굉장히 큰 증폭이 얻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전류만 키우는 증폭기 이런 게 이름을 가지는데 이런 특성을 가진 증폭기는 버퍼라고 이야기합니다. 버퍼. 우리 디지털 회로에 보면 C 증폭기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낫게이트죠. 낫게이트. 그러니까 C 증폭기는 아주 대표적인 낫게이트인데 버퍼는 요 앞에 동그라미 없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얘를 버퍼라고 하고 이 버퍼 역할은 논리값은 그대로 갑니다. 우리가 전압 기준으로 본다면 입력한 전압과
똑같은 전압이 출력으로 얻어지니까 논리값은 바뀌지 않아요. true면 true가 나오고 false면 false가 나오는데, 근데 논리회로, 디지털 회로에서는 우리가 전압만 보기 때문에 이 버퍼가 도대체 필요한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실제로는 디지털 회로라 하더라도 일을 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한데 논리값을 이 C 증폭기를 선택하면 논리값이 바뀌니까 낫 게이트라서 true 넣으면 false가 나와버리니까 논리값이 바뀌어서 안 좋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전력을 높이면서도 이 true를 넣었을 때 true가 나오는 증폭기가 필요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emit follow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를 내가 키울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게 emit follow다. 그래서 논리 회로에서 전력이 부족하다 생각할 때 버퍼를 달아주면 전력이 커져서 오동작하는 시스템이 정상 동작을 하게 됩니다. 혹은 우리가 모터를 돌릴 때도 큰 전류를 필요하기 때문에 전류가 크게 필요한 모터를 구동한다고 할 때는 emit follower, 정식 명칭은 common collector amplifier를 사용을 하면 그 전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증폭기는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증폭기 구조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C 증폭기하고 거의 동일한데 출력을 어디서 뽑는다 했습니까? 출력을 이미터에서 뽑아냅니다. 베이스에서 입력이 들어가는 건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RC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이 제품 입장에서 보면 굳이 저항 하나를 더 넣을 필요가 없죠. 얘를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럼 저항이 3개로만 이제 구성이 되고, 커패시터도 C 증폭기에서는 3개가 있었는데 내가 여기 컬렉터 쪽에서 신호를 뽑아내지 않기 때문에 얘가 필요 없어져서 커패시터도 2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줄이면서 증폭기를 구성할 수 있는 아주 재미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미터 팔로우를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만들었던 C 증폭기를 복사를 해서 약간 변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에이즈에서 자, 이번에는 BJT 한 9 정도로 해서 한번 설계를 해 보겠고요. 자, 그럼 이 경우에 부하장은 너무 클 필요 없으니까 한 100옴 정도 해볼까요? 자, 100옴 정도 우리가 부하장을 맞추어 뒀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얘는 필요 없으니까 좀 지우도록 하고요. 자, 여기 2m 쪽에 신호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요 커패시터 값, 그 다음에 측정기를 이동해서 이제 2m 쪽에서 한번 결과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m 쪽에 전압이 필요하니까 얘를 살짝 바꾸어서 2m 쪽이랑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C 증폭기하고 이제 똑같은데 증폭기를 어디서 증폭기 출력을 어디서 뽑았다고요? 2m에서 뽑아서 부하로 가지고 갑니다. 자, 이 경우에 이 RB1, RB2, R4, R3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얘는 필요 없다고 했죠. 얘는 굳이 내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RC가 원래 있었는데 RC가 사라지게 되면 바이어스가 좀 흔들리게 되니까 여기에는 R리장을 고려를 해서, 자, R리장 고려해서 이 바이어스가 정상적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정상적이려면 이 컬렉트에 흐르는 전류는 밀리암페어 이상, 그 다음에 5V 그렇기 때문에 컬렉트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2.5V 정도가 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특성이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일단 DC부터 한번 측정을 해 봐야 될 거니까 DC 측정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C 시뮬레이션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얘는 자, 없는 걸로 하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퀘이션에 우리 AC 정보를 정의를 했으니까 좀 에러가 뜨네요. 얘도 deactivate 하고 현재는 필요 없으니까 한번 돌려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궁금한 게 자, VB 값 얼마인지 궁금해요. 자, 그 다음에 베타 값이 궁금합니다. 요건 트랜지스터 구동을 표현하는 아주 기본적인 지표라서 우리가 한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거는 컬렉터에 흐르는 DC 전류가 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DC 전압이 궁금합니다. 얘를 선택해서 한번 보면, 자, 이 VB 값은 거의 0.7V 나왔으니까 괜찮고, 베타도 200 정도니까 괜찮아요.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2mA니까 이것도 바이어스 조건을 만족하는데, VCE 전압은 4.59니까 거의 5V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자, 이러한 구조는 컷오프에 가깝잖아요. 컷오프에 가깝기 때문에 알리 저항을 우리가 좀 파라미터 수입을 해서 변경한다고 했을 때 이 알리 저항 값을 약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알리 저항을 낮추면 전류가 알리 저항을 좀 높여야겠네요. 알리 저항을 좀 높여서 여기 전압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알리 전압을 조금 높여서 여기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좀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들도록 이쪽이 전압을 많이 가지고 가면 여기 전압이 줄어들 거니까 이걸 우리가 뭐 감성적으로 이게 할 건 아니고 파라미터 수입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알리 저항을 파라미터 수입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알리는 일단 디액티베이트 하고 자 컴포넌트에 가서 시뮬레이션을 파라미터 수입으로 한번 해봅니다. 자, 이 경우는 우리가 100옴부터 한번 200옴까지 한번 가볼까요? 100옴에서 한 200옴까지 시뮬레이션은 DC로 한번 해보겠고요. 내가 변형시키는 저항값은 알리 저항을 한번 변형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100개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한번 보면 자, 여기 결과값이 나오는데 뭐 크게 바뀌지가 않네요. 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알리 저항을 변형해서는 큰 재미는 이제 못 볼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자 요 값은 200옴으로 다시 돌려놓죠. 우리 원래 설계인 200옴으로 돌려놓고 우리가 변형할 수 있는 게 또 RB1을 변형할 수 있으니까 이 RB1 값을 한번 변형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디액티베이트 하고 이번에는 RB1을 33kH에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좀 더 많이 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RB1 값을 한번 변형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얘는 한 1kg부터 한 50kg까지 한번 바꿔볼까요? 킬로까지. 얘는 로그 스케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얘는 RB1을 우리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로가리드믹으로 한 201개 정도 이렇게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VC 값이 확실히 바뀌네요. 바뀌어서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얼마인가 하면 한 2.5V니까 2.5V 한 4.51 킬로옴 정도일 때 VC 값이 한 2.5V 정도. 그래서 VBE는 0.7V 괜찮고
베타 값도 200 정도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이 컬렉터 흐르는 전류는 지금 한 12mA니까 꽤 많이 흐르네요. 꽤 많이 흐르는데 뭐 이 정도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RB1 값을 이제 바꾸는데 일단 24계열에 있는 걸로 바꿔야 되니까 아마 4.7kΩ 있을 겁니다. 4.7kΩ. 그 4.7kΩ도 거의 2.5V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는 파라미터 수입은 이제 죽이고 여기 RB1 값을 한 4.7kΩ으로 확 조정을 하겠습니다. 전류를 좀 많이 흘리는 특성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한번 보면, 자, 일단 바이어스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밀리암페어보다는 더 크게 흘렀고 VC 값도 2.53으로 뭐 정상적으로 잘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구조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는 AC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AC 시뮬레이션을 풀어서 이 결과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얘는 봤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AV, 자, AV 값, 전압에 대한 증폭도를 우리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자, 얘도 X축은 로그 스케일로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변형되는 특성이, 자, 주파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거의 0dB, 그러니까 증폭이 없는 거죠. 자, 우리 예상대로 이미터 팔로우이기 때문에 출력은 입력 전압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100MHz까지 가더라도 증폭도가 안 떨어지네요. 상당히 이제 뭐 0dB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상당히 대역폭이 이제 넓다는 거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보고 싶은 거는 이제 페이저 특성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얘도 로그 스케일러 보면 페이저 특성이 거의 0도로 이제 가는 거 볼 수 있고, 뭐 이 특성 자체는 이제 좋은데 우리가 이제 계속 전압을 받지만 이 이미터 팔로우는 특성 자체가, 자, 전압이 문제가 아니고 전류가 문제죠. 그래서 전류를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류 측정을 해봐야 되니까, 자, 요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요 사이에 흐르는 전류. 자, 프로브스로 가서 여기 얘를 한번 이렇게 해서 전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류를. 얘는 이름은 Cout으로 놓겠고요. 예, 전류 증폭도를 이제 보기 원하니까, 자, 여기에 있는 도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여기 갖고 올게요. 갖고 와서 여기다 놓고 이쪽을 한번 변형을 해 볼게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난 AIA라고 해서 전류에 대한 데시벨 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압에 대한 거를 했는데 전류에 대한 데시벨 값, 전류 증폭도를 구하는 것도 데시벨 정의 입장에서는 똑같죠. 전류를 제곱한 게 이제 전력하고 비례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류 제곱한 거에다가 저항을 곱하면 전력이 되니까, 자, 그 관점에서 이 데시벨 값을 한번 보는데요. Cout.i를 봅니다. 이번에는 전류라서. 네, Cin. 또 i를 봅니다. 자, 이렇게 변형되는 거 볼 수 있고요. PV도 이제 pi 값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이름이 좀 같아져서 시뮬레이션이 잘 될라나? 한번 해보죠, 뭐. 그러니까 3.14 파이하고 이제 같아서 이제 문제라서, 자, 일단 요 앵글 값도 한번 보면 cout.i, cin.i 라고 해서 여기 파이가 있으니까 좀 문제네요. 문제라서 얘는, 자, AI의 뭐 DG, 디그리라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좀 바꿔서 3.14랑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압을 보는 경우하고 전류를 보는 경우하고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그려보면 AI 쪽을 한번 그려서 X축은 로그 스케일로 봅니다. 보면 자, 증폭되는 게 30dB까지는 안 가고 뭐 한 28 정도, 28dB 정도로 이제 요 주파수 범위 내에서는 잘 전류 증폭이 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상 정보도 좀 볼 필요가 있죠. 위상 정보도 한번 보면 위상 정보는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위상 정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면 내가 이제 대역폭으로 잡은 쪽에서 본다면 여기에 있는 위상 값은 거의 뭐 마이너스 180도까지 안 가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80도는 이 증폭기의 발진 특성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0도 근처로 가면 발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진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얘는 보면 많이 가더라도 90도 정도 가기 때문에 위상 마진이 90도면 뭐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2m 팔로우는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 전압 증폭은 일어나지 않는데 전류 증폭은 거의 한 28dB 정도로 상당히 크게 얻어지고 있고 이제 발진 특성을 나타내주는 위상 마진 특성도 이 CE 증폭기보다는 상당히 좋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